지난 영상에서 혈압을 낮추는 운동이 어떻게 혈관을 안정시키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조금 더 먼저 알아차려야 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입니다. 혈압은 보통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몸이 조용하게 변화를 보내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묵직하거나 이유 없이 얼굴이 달아오르고 전날과 같은 생활을 했는데도 다리가 더 쉽게 붓는 날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반복되기도 하고 잠자기 전 심장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죠.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요즘 피곤해서 라고 넘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신호지만 사실은 혈관과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고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혈압 수치가 정상과 고혈압 사이에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이 전 단계가 가장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넘겨버리면 혈압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생활 습관만으로 조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2단계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조기에 읽어내면 혈압 상승을 크게 늦출 수 있고 운동과 식사 조절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증상이라 더 쉽게 놓쳐버리지만 혈관과 자율신경이 변화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초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이 전 단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 5가지도 예고해 드릴 텐데 이 음식들은 혈압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특성이 있어서 현재 단계와 앞으로의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과 다음 영상이 연결되기 때문에 두 편을 함께 보면 혈압이 어떻게 오르고 어디에서 막히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전체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는 이름만 보면 아직 위험하지 않은 단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과 자율신경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이며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쉽게 올라가는 민감한 단계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사이,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면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아직 약을 복용할 정도의 고혈압은 아니지만 정상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멀어진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2단계가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호들이 너무 약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 조금만 움직여도 맥이 빨라지는 것, 자잘한 열감이 반복되는 것. 이런 변화들은 쉽게 피로로 착각하거나 전날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 탓으로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 단계는 몸이 이제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때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혈관벽은 조금씩 더 딱딱해지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들여 피를 보내야 합니다. 어제는 정상 범위였던 혈압이 다음 달에는 경계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엔 약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건 변동폭입니다. 하루 중 혈압이 크게 오르내리거나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몸이 안정성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보다 부종이 자주 생기는가, 잠들기 전 심장이 괜히 빠른가 같은 작은 자율신경 변화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혈압은 더 쉽게 오르고 생활 습관으로 조절하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전 단계에서 신호를 알아차리고 수면과 호흡, 식사 속도 같은 기초 습관을 관리해주면 혈압 상승을 오랫동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 단계에서 특히 먼저 나타나는 3가지 핵심 신호를 설명드릴 텐데, 이 신호들은 모두 일상에서 가볍게 느낄 수 있는 정도여서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혈관과 자율신경의 이상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초기 단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는 혈관 리듬이 흔들림입니다. 혈압이 오르기 전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위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지나가는 튜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눈 주위가 부은 느낌이 자주 온다면 그건 혈관의 리듬이 흔들리며 압력 조절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전 단계에서는 이 수축과 이완의 속도가 달라져 피가 몰리는 느낌 또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열감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이 증상이 잘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잠에서 깨며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혈관이 제 역할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면 혈압은 더 쉽게 출렁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머리가 지끈하거나 눈앞이 잠시 흐릿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더 가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혈관 내부에서는 이미 작은 압력 변동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는 얼굴과 귀의 갑작스러운 열감입니다. 특별히 긴장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뜨거워지고 뺨이 붉어지는 현상은 혈관 벽이 빠르게 수축했다 이완되며 혈류가 몰리는 전형적 반응입니다. 이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몸은 이미 혈압 상승을 막기 위해 더 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전 단계에서는 머리 쪽으로 혈류가 몰리는 현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머리가 화끈거린다, 뜨겁다 느껴진다면 혈관 내벽의 탄성이 잠시 흔들려 혈압 조절이 불안정해진 초기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의 부종도 혈관 리듬 변화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완전히 오르기 전 단계에서는 피가 말초까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면 발등이나 손등이 쉽게 붓습니다. 특히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붓는다 하는 분들은 혈관이 오랜 시간 긴장 상태로 버티다가 하루 끝에 흐름이 무너지는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 벽의 미세한 경직입니다. 이 경직은 통증처럼 느껴지지 않고 몸에서도 크게 티가 나지 않지만 갑작스런 짧은 어지러움, 일시적 두근거림 등 작은 신호로 먼저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은 따로 보면 매우 작지만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된다면 몸이 지금 혈압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혈관 리듬은 호흡, 수면,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혈관 수축을 빠르게 유발해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반응을 만들죠. 만약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전 단계에 진입했을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초기 경고입니다. 다행인 것은 혈관 리듬은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혈압은 우리 몸속의 수분량과 염분 농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몸속 물의 양이 조금만 변해도 혈액의 양이 바뀌고 혈액량이 바뀌면 혈압도 즉시 움직입니다. 이 전 단계에서는 특히 부종, 즉 붓기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표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손등이나 발등이 더 쉽게 부어오르거나 오후가 되면 다리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의 수분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붓기는 혈압이 완전히 올라가기 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혈압 전 단계에서는 혈관 벽이 조금씩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피가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면 말초 부위, 즉 발과 손 같은 곳에 수분이 머무르게 되고 그 결과로 붓기가 먼저 찾아옵니다. 특히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붓는다 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혈관이 늘 긴장한 상태로 버티다가 저녁이 되면 압력 조절이 더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변화는 혈압이 올라가기 전 자주 나타나는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야간 갈증입니다. 잠들기 전 특별히 짠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유난히 목이 마르고 물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 그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미세하게 변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분 농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찾게 됩니다. 이 갈증은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혈압 전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초기 변화입니다. 또한 야간요, 즉 밤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는 현상 역시 수분염분 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압 전 단계에서는 신장이 혈압 조절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야간요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혈액 속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이 작동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복부의 답답함입니다.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배가 더 부른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수분 조절, 불안정에서 나타나는 초기 신호입니다. 수분염분 균형이 흔들리면 위장관으로 혈류가 덜 가게 되고 이때 복부 압력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따로 보면 아주 작은 불편이지만 일주일에 2, 3회 이상 반복된다면 몸이 혈압 조절이 불안정합니다. 라고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붓기, 갈증, 야간요, 복부 답답함. 이 네 가지는 모두 서로 관계가 있어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신호들 역시 초기의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의 타이밍, 저녁 식사 패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 루틴이 함께 이루어져야 균형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율신경의 과부하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심장, 혈관, 호흡, 체온 같은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혈압은 이 자율신경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몸을 활성화시키는 교감신경, 몸을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문제는 고혈압 전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 이 두 신경의 균형이 흔들리며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우세해진다는 점입니다. 교감신경이 강해지면 심장은 더 빠르게 뛰려고 하고 혈관은 더 수축하며 혈압은 더 쉽게 오르게 됩니다. 이때 처음 나타나는 변화가 이유 없는 두근거림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거나 아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을 때도 심장이 너무 바쁘다라고 느껴지면 그건 자율신경의 초기 흔들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 두근거림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 동안 스트레스와 활동으로 과도하게 자극된 교감신경이 밤이 되어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심장 박동을 높인 상태로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은 전 단계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며 단순 불안이나 과호흡과는 구별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긴장이 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며 몸이 조금 더 예민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 역시 자율신경의 과부하에서 나타나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마음이 불안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느끼는 경우는 교감신경이 제대로 억제되지 않는 전형적인 과부하 반응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뿐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경계가 과로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부하는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혈관을 더 강하게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올려 혈압을 단시간에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신호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잠이 잘 들지 않고 자주 깨고 깬 뒤에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은 단순한 숙면 부족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밤동안 안정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다음 날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고 그 결과 혈압이 아침부터 더 높게 시작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또한 전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미세한 떨림, 가슴 답답함, 목이 조이는 느낌 등도 자율신경의 과부하가 만드는 대표 증상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너무 작아서 자주 무시되지만 일주일에 2, 3회 이상 반복된다면 몸이 혈압 상승을 막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행인 점은 자율신경의 과부하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호흡 조절, 짧은 휴식,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루틴을 조절하면 신경계의 회복력이 빠르게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신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 단계에서 실천하면 좋은 생활 루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고혈압 전 단계의 3가지 신호는 겉으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몸은 이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혈관 리듬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얼굴이 달아오르는 현상, 짧은 어지러움과 열감은 혈관이 압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잃었다는 초기 반응입니다. 이 신호들은 일상 속 작은 피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혈관의 탄성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 변화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쉽게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야간 갈증이 잦아지는 현상, 밤에 여러 번 깨는 변화는 몸속의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들은 혈관뿐 아니라 신장, 체액 조절 시스템이 함께 부담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율신경이 과부하였습니다. 이유 없는 두근거림, 잠들기 전 가슴이 빠르게 뛰는 느낌, 작은 긴장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하는 현상은 신경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전 단계에서는 이 3가지 신호가 서로 이어져 작은 불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혈압이 오르기 전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생활 루틴만으로도 혈압 상승을 크게 늦출 수 있고 다른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아침 호흡, 저녁 루틴, 천천히 먹기, 수면 조절 같은 작은 실천들이 이 신호들을 완화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이 작은 경고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해두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혈압 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3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은 말을 하진 않지만 작은 변화로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혈압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혈관의 흔들림, 부종과 갈증,
자율신경의 과부하는 각각 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 단계에서는 서로 이어져 한 흐름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가 앞으로의 혈압 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남기십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도대체 무엇부터 조심해야 하나요? 특히 먹는 것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맞습니다. 전 단계에서는 운동과 생활도 중요하지만 음식 선택이 혈압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상에서 자주 먹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음식들은 혈관벽에 짧은 시간 동안 큰 부담을 주고 자율신경의 긴장을 강하게 자극해 전 단계를 더 빠르게 넘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라면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정확한 이유와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신호와 다음 영상에 피해야 할 음식은 하나의 흐름을 이루기 때문에 두 편을 함께 보시면 전 단계 전체를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짧은 확인 퀴즈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혈압 전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는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1. 얼굴에 갑작스러운 열감. 2. 식욕 증가. 3. 손목 통증. 정답은 다음 영상 첫 부분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가고 싶다면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느낀 몸의 작은 변화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확한 지식으로 실천 가능한 건강을 전해드리는 시간, 여기는 튼튼 건강이었습니다.